근데 안 덥니? 덥지? 좀 끄면 안 될까? 나 이렇게 막 덥지? 나만 덥니? 책 샀니? 거기 그 자리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잠깐만,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들어갈 차례거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좀 하고, 나랑.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고. 봅시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방정식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일종의 뭐 자탕 단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종 방정식을 다 몰아놓은 단원이고, 그러니까 수서는 처음에 보면 3, 4차 방정식이 나오지? 3, 4차 방정식.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3차하고 4차를 합쳐서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높을 고차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 잠깐만 얘기하고 먼저. 그러니까 차수가 3차 이상인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딱 그거만 알면 돼. 3차하고 4차까지만 알면 돼. 5차 이상은 절대 안 나와.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럼 봐봐. 우리가 약간 조금 기본기 좀 쌓으면, 우리가 1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하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뭐 2x, 마이너스 1이, 뭐 3일 이런 거.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단 말이야. 뭐 양변에 그 등식의 성질이지? 같은 수를 더해도 같으니까 1을 더하면 뭐 2x는 4 이게 될 거고,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게 바로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고, 다 왔네. 그쪽에 앉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을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지. 2차 방정식부터는 풀이법이 동일해. 그래서 2차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2차 방정식 배우기 전에 뭘 배웠니? 인수분해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곱꼴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쩌고 곱하기 저쩌고 곱. 곱이 0이다 이거지. 두 개의 곱이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지. 그런 식으로 풀었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이 방식을 이용하는데, 2차 방정식 이상은 다 똑같아. 그럼 3차 방정식은 지금 배울 건데, 어떻게 푸냐면 똑같아. 뭐가 돼야 되니?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곱꼴로 변형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곱꼴. 3개의 덩어리로 곱꼴로 바꾼 다음에, 3개가 곱해서 0이래? 그러면 적어도 하나 이상은 0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3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건데, 그 뭐가 돼야 될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단원을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뭘 이용한다? 책 없니? 책 있어. 인수정리. 이게 한동안 기억나야 되지. 인수정리라는 거 말 기억날까? 그치.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하는 것만 잘하면은 뭐 방정식은 그냥 서비스로 그냥 풀 수 있지. 그럼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거기 3차 방정식 풀이 봐봐. 책에 보시면 941번 3차 방정식 이거에 가장 큰 근하고 작은 근을 찾아봐라 이거지. 그러면 지금 x 세제곱 플러스의 2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빼기 6이지. 얘가 바로 이제 3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너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구경해봤니? 2차 방정식 우리 열심히 외우잖아. 전 세계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다른 나라 애들은 시험 볼 때 아예 그냥 줘. 그걸 찾아가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나라는 외우잖아. 근데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 심지어 n차 방정식도 있어. 그거는 뭐 물론 사람이 외울 만한 길이가 아니야.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만 해도 이게 두 줄이 넘어가. 그러니까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 그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3차 방정식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가 2차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 투입하잖아. 그렇지? 근데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에 투입할 일이 없어. 우리가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오로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 것만 나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럼 이 3차를, 우리가 이 3차식을 인수분해 할 거거든? 그치? 인수분해 할 건데, 우리가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 했어. 그치?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인수 정리를 이용하지? 인수 정리가 뭐였니? 인수 정리 우리 배웠단 말이야,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볼까? 쉬운 예로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요 x에 관한 식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x 자리에 특정한 값을 넣는 거지. 특정한 값을 넣어. 그때 우리가 x 대신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x 대신 1을 한번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1 빼기 3 플러스 2는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았냐면 0이 되는 값을 찾았지. x 자리에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았잖아.
그렇지.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얘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니?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x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뭐 하나 있을 건데, 봐봐. 이 식에다 1 집어넣으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인수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3차 방정식 봐봐. 우선 1차적으로 뭘 하냐면 우리가 0이 되는 값을 찾잖아. 그럼 훅훅 찔러 넣을 때 아무 값이나 막 찔러 넣는 게 아니었어. 근거가 있게 찔러 넣어야 되는데 그 찔러 넣는 수는 상수항의 약수지. 상수항을 쳐다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 상수항의 약수지. 이거의 약수를 찔러 넣는다. 거의 대략 뭐 뿔마 1, 뿔마 2 정도에서 나오지 얘들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끔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3만 집어넣더라도 3차면은 27이야. 4차면 81이고. 그걸 막 그렇게 숫자 큰 애들을 계산하게 안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뿔마 1 정도 혹은 뿔마 2 정도에서 해결되게끔 문제를 낸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봤을 때 얘들아 뭐 대입했을 때 0이 나와? 째려봐야지. 뭘 집어넣으면 0 나올까? 마일 집어넣어볼까? 마일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되고 0이 나오지.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인수가 있는 거야? x 플러스 1.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은 인수분해 할 건데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찾아야 되지 우리가. 여기를 찾는 건데 근데 초보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 조립제법을. 그런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이거 조립제법 안 쓰지. 3차 같은 경우는 그냥 맞추면 돼. 봐봐.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돼야 돼? 그럼 최고차는 당연히 x제곱일 거고 3차가 만들어지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은 상수 맞춰야 되지? 상수가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6. 그렇지. 얘랑 붙어서 상수가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그런 다음에 2차로 마무리해주면 돼. 2차는 요거 합쳐서 2차거든. 그렇지? 2차가 2가 나와야 돼. 개수가. 요거 하면 1이지? 얘 하면 또 마찬가지로 1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조리제법 안 쓴다는 얘기지. 실제로 고등학생들은. 3차 정도는 조리제법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야. 스피드로. 그럼 다음에 아직 인수분해가 덜 끝났잖아. 그래서 요거 더해주시면 x 더하기 1에다가 요거 우리가 중사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 x 더하기 3에다가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그 세 근이 모두 나왔지? 제일 작은 것부터 마3하고 마일하고 2 이렇게 세 개가 나왔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거는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야.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냐는 별개 얘기고 근은 무조건 n차 방정식은 n개라고 그랬어. 그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3개야 얘들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941번은 끝났어. 가장 큰 근은 알파. 큰 근 뭐니? 알파는 2지. 가장 작은 거는 마3이니까 2개 빼주시면 얼마 돼? 5가 되겠지. 정답은 5.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인수분해만 되면 돼. 그렇지. 그 앞에 근데 인수분해가 조금 취약한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인수정리 어렵지 않아? 인수정리 뭐라고? 0 되는 값을 찾는 거야. 특정 값을 넣었을 때. 그렇지? 넣는 값은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는다. 그렇지?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럼 유제들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2번 바로 가봅시다. (948번을) 볼 건데 948번 이거 한번. 3차 방정식 좀 특이한 케이스지. 지금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대.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얘들아. 인수분해. 얘는 인수분해 공식이 딱 적용되는 케이스야.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세제곱합 우리 첫 수업 시작할 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 공식 어떻게 되니? 곱셈 공식 변형 말고. 곱셈 공식 변형은 이거였잖아.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누구 빼? 3ab의 a 플러스 b. 그치?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인 거고 곱골이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지? 그럼 인수분해 공식은 뭐였어? 곱골로 바꾼다는 거는. 항상 요 부호가 스타트가 됐었지.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기억나니? 첫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여기 부호가 얘가 같이 간다고 그랬고 얘는 거꾸로 간다 이랬지?
그거만 좀 기억하자고. 그러면 지금 봅시다. 내가 이거 왜 적었냐면 8이라고 하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 딱 정확히 이거에 정의되는 케이스고, 그럼 요거 인수분해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 될 것이고, 여기 x 제곱에 마이너스에 2x에다가 플러스 4까지 되니?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 건 내가 공식을 썼어. 요 공식. 인수분해 공식.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인수분해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봐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요거 안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이거 되니? 합이 마이너스이면서 곱이 4가 된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멈춰야지. 그럼 봐봐.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야. 기억부터 가보면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는 3개이다. 맞을까? 얘들아, 복소수 범위 밑줄 긋고 뭐니? 복소수 범위는 수책에서 가장 넓은 거지? i가 등장해도 된다는 얘기야. 즉 허근을 포함이지. 그러니까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소수 범위라고 되어 있어. 복소수 범위는 실수인 근하고 허수인 근까지 모두 합쳐라 이 얘기잖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 무조건 3개라고. 허수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3개다. 당연히 맞지. 그 다음에 허근의 곱은 4다 이랬어. 니은번.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니은번 보시면 허근의 곱은 4냐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는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실근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근 2개 더 나오겠지. 근 2개 더 나오지 않니? 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 실제로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3i 루트 3i. 이렇게 우리가 허수인 근까지 한번 다 찾아봤어. 그러면 니은번 보시면 허근의 곱은 4다 이랬어. 이 두 개의 허근의 곱을 실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허근 나오잖아 얘들아. 허근 실근이 여기서 이미 나왔고, 허근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 여기 찾았잖아. 이 두 놈의 곱을 실제로 구해야 되지만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쓰면 되겠지.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는 두 근의 곱은 요런 분의 놈이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 4인 거 이미 알 수 있지. 그렇지. 얘도 참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 허수분이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이 알파 찾아봅시다 얘들아.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이래. 누구니? 여기서 1 뿔마 중에서 플러스 택하면 되지. 그러니까 누구냐면 1 플러스의 루트 3i 이 아니니? 그치?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 얘야. 그러면 문제는 알파 바를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알파 바는 이거 켤레수니까 요거의 부로 바꾸면 되겠지? 1 마이너스 루트 3i. 지금 문제는 두 개를 빼래. 얘에서 얘를 빼래. 그럼 누구 남아? 2 루트 3의 i. 요게 남지? 그러니까 지금 디귿은 틀렸지? 그래서 기억니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차와 관련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 우선은 그 유형 3번 넘어가 봅시다. 뭐 954번 간단히 먼저 하나 보고, 954번 보시면 지금 문제 이렇게 했지.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a. 이거의 한 근이 1이야. 그럼 근의 의미가 뭐였어? 근이라고 하는 건 x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지? 요 x자리에 딱 들어왔을 때 이 등호가 연결이 되는, 딱 여기 나오는 그 값이 바로 근이잖아. 그러면 한 근 1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나온다 이 얘기지. 그게 근의 의미잖아. 그래서 우선 1 집어넣으시면 x 1 집어넣으시면 여기 1, 1 마팔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플러스 a가 0이 되니까 여기서 a 값은 얼마? 6이 된다. a 값 먼저 확정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미지수 a 값은 정해졌어. 6으로. 얘는 6이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셔야. 나머지 두 근의 곱.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3차 방정식 근 이미 하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 지금 요 놈이 얘가 실제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한 근 1이 나오려면은 x 마이너스라는 이렇게
인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일이 나오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찾는 방법은 조리제법 써도 되지만, 아까 전에 개수비교로 그냥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개수비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그러면 최고차 맞춰야 돼. 3차.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x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x제곱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6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될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차로 맞춘다고 그랬지, 우리는? 2차로. 2차가 1 나와야 돼?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 나오면 되지. 플러스 2 나오면 되지. 플러스 2가 돼야지 두 개 합쳐서 1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 2x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이거 잘 안 되면 조리제법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리제법 쓰면은 1, 1, 뭐, 마팔, 6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 써주시고 처음에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면 1 더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결과 나오지. 네, 조리제법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고유수학 처음 배울 때나 이거 쓰지. 그치? 고등학생들 쓰지도 않아. 3차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 A6. 그럼 이제 봐. 지금 우리 인수분해가 끝났어, 이제. 지금 문제는 나머지 두 군의 곱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나머지 두 군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겠지. 1 하나 나왔잖아. 그치? 나머지 두 군이라고 하는 거는 x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 그치?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의 두 군의 곱을 구하라. 두 군의 곱. 정답 불러볼까 얼마? 두 군의 곱은? 두 군의 곱은? 이놈분의 이놈이잖아. 이걸 근의 공식 쓰지 마시고 합하고 곱 물어볼 때는 근계수 관계로 우리가 끝내지? 두 군의 곱은 요 개수 이것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왔지?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유형 4번이야. 봐봐. 유형 4번을 좀 별표 쳐야 돼. 얘가 이제 내신에서는 하나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할당이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봅시다.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특히 그 중에서 968번. 얘를 별표 쳐야지.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 그래서 968번을 내가 해볼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난이도는 거의 뭐 한데 시험은 얘가 많이 나와. 968번. 봅시다. 3차 방정식이 중군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들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 그 문제 볼게. x세제곱에 여기 2a 플러스 1. 얘가 중군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니? 3개지? 3개고 중군의 의미는 뭐였지? 중복된 근. 그치? 겹치는 근이야. 그렇지. 그 중군이 반드시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접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근은 반드시 찾아야 돼. 찾게끔 나와? 그러면 요거 봅시다. 이 3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를 째려봅시다. 그러면 상수항이 얘잖아. 요거의 약수를 우리가 집어넣을 거지. 누구 넣었을 때 0 나오니? 째려봐봐. 이거 약수. 왠지 개수가 딱 뭔가 이쁘잖아.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올 것 같지 않니? 1 마이너스 2a 빼기 1 집어넣으면 2a가 되니까 0 나오잖아. x 대신 누구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인수가 있다? 다시 x 대신에 1 집어넣었어. 0 나왔네. 무슨 인수? x 마이너스 1.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1의 인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쩌고 뭐 있겠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얘들아.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다? 거꾸로 인수가, 어떤 인수가? x 마이너스 1의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인수 정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봅시다.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 조리제법 써도 되고, 지금 그냥 개수 비교를 한다면 여기 x 제곱 돼야 되지? 세제곱이 나오려면 상수항 맞춘다고 그랬어? 상수항이 2a가 나오고 싶어. 그럼 여기 상수항 뭐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지. 얘랑 붙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차가 없지. 2차가 없다는 얘기는 개수가 뭐란 얘기야? 0이잖아. 그러면 0이 되려면 요거하고 요게 2차라고 그랬어?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얘 플러스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안 되면 뭐 하자?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조리제법 해. 자신 없으면.
개수 0이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a가 되겠지? 잘 안 되면 줄이접 써야 돼? 1. 곱해서 올리면 1. 그 다음 곱해서 올리면 1. 여기 마이너스 2a.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2a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똑같잖아. 확인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은 뭐가 돼야 돼? 이수분해가 돼야 되지. 그럼 다음에 이제 봅시다. 여기서 얘가 중군을 갖는데 해석해 봅시다. 중군을 갖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하나의 근 알고 있어. 하나의 근 누구니? 1 나오잖아. 지금 x 이퀄 1은 근인 게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근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 이퀄 1. 1이 얘가 이거가 중군이 되는 경우. 여기서 이미 근 1이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1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면 되잖아. 그럼 중복된 근이 되겠지. 그런 케이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중복된 근이 나올 수도 있지. 그치? 만약에 요거의 근이 똑같이 3, 3으로 나왔어.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지? 그래서 뭐냐면 이 x의 제곱에 x-2a는 0이라고 하는데 얘가 자체적으로 중복된 근, 똑같은 근을 갖는 경우가 있겠지. 두 가지 케이스. 서술형 나오면은 당연히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야 돼. 그래서 문제도 지금 뭐냐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든 경우에 a들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잖아. 그럼 첫 번째 경우 봅시다. 1이 중군이야. 1이 중군이면은 여기서 이제 1이라는 근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x-1 대입하면은 요놈이야. 얘가 0이 돼주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a값 얼마? a값 1 나오지? a값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요 2차 방정식이 독립된 중군을 가져야 돼. 중군 갖는다? 판별식이지,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가볼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요거니까 플러스 8a가 되겠어. 얘가 0이 돼주면 되지? 이때 a값이 마이너스의 8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a값이 2개 나오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요것들의 합을 구하라. 8분의 7이 되겠지. 최종 답은. 거의 시험은 얘밖에 안 나왔어. 학교생들이 다 뭐 이거를 내는 데 이유가 있지? 그치? 다시 한 번 봐봐. 이 9688번은 이 3차 방정식의 중군을 갖는데 중복된 근, 그치? 그러면 3차 방정식 근은 몇 개? 3개야.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유형은 항상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했더니, 인수정리를 통해서 했더니 x-1이라는 인수는 하나 갖고 있어. 확실히 갖고 있어. 그러면 해석을 하면 되잖아. 중군을 갖추려면 여기에서 1이라는 근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거나, 그렇지. 아니면 여기에서 1이 아닌 애가 단독적으로 뭐 예를 들어 3이라든지 이런 거 중복된 근으로 형성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치?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 거야. 1이 중군이 되는 경우, 그럼 여기서 1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근이 하나가. 근이라는 얘기는 x자리에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a값 나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중군을 갖는 경우 판별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잖아. 되겠니? 그렇게. 그러면 이제 4차가 나오는데 4차 봐봐. 그 유형 5번 가시면 4차 방정식 풀이 나와 있지? 거기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3차 같은 경우는 0 나오는 걸 한 개 찾았잖아. 그지? 한 개 찾았지? 4차 같은 경우는 2개를 찾아야 돼, 2개. 2개를 찾는다. 그럼 한번 이거 도전 한번 해볼래? 973번. 인수정리 통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래? 973번. 근데 너 그 공수원은 어디까지 했었니? 공수원은? 수원까지 있었어요. 수원? 공수원? 여기 했었니? 공부 아마 했었어. 그럼 이해는 되겠네? 기억이 안 나? 어차피 너 근데 뭐냐? TC 수업을 하잖아. 그치? TC 수업으로 개별 수업. 그럼 우선 지금부터 시험 들어보고 보충하면 되니까.
뭐 지금 정도 시간이면 이거 답이 나와야 돼? 한번 봅시다.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지금 문제 뭐야? 이거의 허근을 찾아보라는 거야.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지금 문제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거 구하라 이 얘기지? 그치? 그럼 허근 자체를 뭐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좀 적용시켜 볼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치? 이거 첫 시간에 배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알파와 베타의 합과 곱만 알아내면 답이 나온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 목표는 뚜렷하게 두 군의 합과 곱을 밝혀낼 것이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야. 그럼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이냐. 4차니까 상수항에 약수 찔러 넣을 거지. 4차는 몇 개 찾아야 돼? 2개 찾아야 돼. 왜냐면 한 개 찾아서 의미가 없어. 얘들아 한 개 찾으면 4차를 한 개만 인수 찾잖아. 그럼 3차가 나오잖아. 그럼 3차 또 찾아야 돼 어차피 결국에. 그러니까 애초에 몇 개 찾자? 2개 찾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x 대신 1 집어넣어볼까? 어차피 우리 마삼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요 마삼의 약수를 찔러 넣어야 되니까 우선 1 집어넣으시면 1 빼기 2 플러스 2 플러스 2에다가 마삼 0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0 나오네.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어. 그럼 무슨 일수 있다? x 마이너스 1. 그렇지?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그거의 부호를 뒤집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을 것이다. x-라는 인수가 있을 것이다.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마이너스 1도 한번 투입해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1이고 여기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빼기 3. 얘도 0 나오네. 그렇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또 0 나왔어. 그렇지. 이때는 누구?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봐. 요 놈을 실제로 우리가 인수분해 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거지? 얘를 실제로 우리가 곱골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x-1이라는 인수 있을 거고 x+1이라는 인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뭔지 모르지만 2차 뭔가 있겠지. 그 네모에 들어갈 놈만 찾으면 우리가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얘를 찾으려면은 4차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 조리제법 쓸 수밖에 없지. 4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수비교로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조리제법을 써볼게. 1, 마이너스 2, 2, 마3 우선은 얘 1 처음에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면 1 마일에다가 마일 1 곱해서 올리면 1이고 3이고 3이고 0 이렇게 되지. 되니?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지. 그럼 처음에 내려올게.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리면 2에다가 3에다가 마3에 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바로 몫이잖아. 얘가 바로 몫이니까 여기 네모에 들어가려면 정했어. x제곱 마이너스에 2x에 플러스 3 됐니? 얘가 0인 거죠. 인수분해가 이제 완성이 됐어. 됐지? 그러면 4차 방정식 그런 4개라고 그랬어? 4개라고 그랬고 여기서 우리가 뿔마일 하나 2개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허근 나오겠지. 봐봐. 이거의 판별식 한번 해봅시다. 우리 판별식을 해보시면 허근인지 아닌지 우리가 더 확인 작업 해주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판별식에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허근을 간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근 나올 것이고. 지금 문제는 뭘 묻냐면은 허근에 합하고 곱만 찾으면 돼. 그치? 그러면 합하고 구해봅시다. 합은 얼마가 되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이놈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3. 답이 나왔지 이제. 얘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 나오지. 그러면 2의 세제곱이 8이야. 얘는 8 마이너스 3에다가 얘 3에다가 여기 2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0이니. 그러니까 정답 1번이네. 그 다음에 유형 6번 가봅시다. 4차 방정식 976번 x 4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는 0이지. 요거의 두 근이, 요거의 근이 x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근의 의미는 x자리에 들어갈 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가 현재 두 개니까 우리가 조건 두 개 필요하거든? 그러면 딱 두 개 필요하잖아. 지금 두 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x가 1이 근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나와야 돼. 그럼 1 더하기 a 플러스 b 이게 여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근이래.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6 될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가 되지? 플러스 b 0 이게 나오겠지. 그지? 이거 연립하라는 얘기야. 이거 연립해서 우선 a, b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변면 뺍시다. 뺄 건데 밑에서 위를 뺄게. 밑에서 위를 빼주시면, 밑에서 위를 뺄게. 그럼 여기 15가 될 것이고, 얘에서 얘 빼시면 3a 이퀄 0이지. 여기서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 그지? a가 마이너스 5 나왔고, 그럼 b 얼마? 얘가 마이너스 5래. 그럼 요가 마사, 넘어간 b는 4. 그러니까 a하고 b를 먼저 구했어, 이렇게. 그치? a하고 b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분의 합.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두 번째 단계인데, x제곱에 ax 플러스 b지? ax 플러스 b. 요거의 두 군의 합을 구하라. 그럼 답 나온 거 아니니? 봐봐, 얘들아. 이거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요거지?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데, 요 2차 방정식 두 군의 합을 구하래. 아, 물론 인수분해서 두 군을 구해도 되지만, 두 군의 합은 이미 알고 있지. 마이너스 이런 분의 놈이니까 얼마? 정답? 5. 우리 근계수 관계. 그치? 두 군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굳이 뭐 두 군을 별도로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게 두 번째 게 등장해. 그러니까 첫 번째 1순위는 아까 이거였어. 얘가 1순위. 앞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치환형이야. 982번 가볼게. 치환형 방정식이지. 음, 982번에 보시면 x-1, x-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얘가 84야. 이거의 실근의 합. 요걸 묻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뭐 봐봐. 우리가 방정식 풀려면 얘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지. 인수분해가 된 상태니 아니니? 인수분해 된 거야?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곱골에다가 이퀄 0. 얘가 돼야 돼? 그럼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4는 0이잖아. 다시 적으면 곱골이 아니지. 얘 찌꺼기가 남아있잖아. 그럼 이거는 다시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거 배웠어,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둘둘 짝을 지을 건데 누구끼리 묶어? 상수항의 합. 그치?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그치? 묶을 때에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야 나중에 뭐가 된다? 치환이 될 수 있다 이랬어. 그러면 얘하고 누구하고 붙으면 좋을까? 얘하고 째려봐야지. 얘하고 상수항 합 얼마? 2. 얘하고 붙으면 상수항 얼마? 2. 같지? 그러니까 둘둘 짝을 지을 때 나는 얘하고 짝을 지을 거고 얘하고 짝을 지어야지만 상수항의 합이 똑같이 2로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놈을 짝 지은 다음에 먼저 1차적으로 뭐 해주시고 전개. 얘를 전개해 볼게. 그러면 x제곱에 여기 플러스 2x에다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 전개했어? 그럼 요거 전개합시다.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8. 그렇지? 마이너스 84는 0. 됐네. 여기까지. 이게 1단계잖아. 이게 1단계의 전개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치환할 게 보이지. 같은 부분 보였잖아. 얘를 내가 만약에 A로 봤어. 그럼 얘도 A로 볼 수 있는 거지. 같은 부분 치환할 게 보였어. 그럼 다시 전개합시다. 그러면 얘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A에다가 38에 24. 그럼 마이너스에 얼마? 60. 요거 되니? 24. 계산 맞니?
그럼 봅시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볼게. 곱이 60인 거. 4 곱하기 15 있지? 4 곱하기 15.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15하고 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어. A라고 하는 건 내가 얘를 치환했으니까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 X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15. 여기 X의 제곱에 2X의 플러스 4. 됐니? 이렇게. 됐어. 인수분해가 있는데요. 됐잖아,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실근. 근이 여기서 2개 나올 것이고 여기서 2개 나올 건데 그럼 어디에서 실근 나오니 이거? 판별식을 우리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요 뒤에 거부터 한번 해볼까? 판별식 해볼게.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4지. 음수 나오지. 아, 얘 허근 나오네. 이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 허근. 요거 해볼까? 얘도 판별식 해볼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플러스 16. 얘는 양수 나오니까 실근 나오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눈에 힘주고 보면 되는 거지. 지금 문제가 실근에 뭘 구하라? 합. 답 나왔어. 정답 얼마? 요거의 두 분의 합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답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치환형 뭐 어렵지 않지. 치환만 잘하면 되고 우리가 둘둘 짝지을 때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야지만 치환이 돼. 안 그러면 같은 부분이 안 생겨서 치환이 안 된다고. 우리 인수분해할 때 이거 연습만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보기차식. 유형 8번 가볼게. 유형 8번은 요거보다도 988번이 좀 더 중요하지. 8번으로 가볼게.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예전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지. 한번 살짝 복습을 하면은 인수분해 배울 때 복 2차식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했어. 그치? 그럼 복 2차식이 우선 뭐다? 복 2차식은 차수가 0, 2, 4, 6, 8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그치? 호수차가 없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짝수처럼 구성되어 있는 애를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걔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어. 얘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곱골로 바꾸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냥 치환이지. 단순 치환이지. 치환을 하면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골. 그치? 요꼴로 변형하는 경우가 있었어. 당연히 시험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 맞춘다 이랬잖아. 시험은 거의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 그럼 봐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987번이야. 봐봐. 이런 거는 그냥 치환하는 순간 끝나? 한번 볼까? 요 1번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여기 간단하게 풀어볼게. 987번이잖아. 얘는 치환하면 바로 끝난다고. 지금 문제가 4차 방정식이지만 x의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마이너스 36은 0이지? 차수는 4차인데 차수는 4차인데 차수가 0, 2, 4 보기차식이지. 보기차식인데 얘를 만약에 요거 첫 번째 형태 x의 제곱을 내가 t로 봤어.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t의 4제곱, t의 제곱 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에다가 마이너스 36은요. 그럼 얘는 우리가 중등과정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9, 4, 36이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렇지 않니? 근데 t는 누구였어? x제곱이었으니까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얘는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합차 여기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렇게 되니? 그래서 근을 구하면 다 구했잖아. 여기서 누구 나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i 두 개 나오고. 그렇지? 지금 실근만 구하라 했으니까 얘 버려주시면 되고 실근들의 제곱들의 합 곱을 한 다음에 제곱하래. 그럼 얼마니? 81.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야 얘들아. 당연히 안 나오지 이거. 무슨 변별력이 있어 이런 게. 네? 5등급도 다 맞추는 거. 너도나도 다 맞추는 거는 아예 변별력이 없어?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단계에서 끝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거 시험에 나온 거 얘밖에 없어. 얘만 우리가 포커스 맞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988번 가볼게. 우리는 당연히 얘를 연습해야 돼.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내가 중요도가 있다고 그랬잖아 얘가. 그치? 또 나오잖아 이렇게. 988번 가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 곱을 구하라 이거야. x의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1은 0이지. 이게 문제가 좀 허술한 게 뭐냐면, 좀 교과가 좀 외긴 하지만, 4차 방정식의 내근 존재하지? 그의 곱은 바로 1이야,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 봐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유형이다? 치환형은 아니야. x의 제곱을 내가 t로 봤을 때 얘,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에다가 플러스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형태가 아닌 거지. 취업만 하면 이렇게 바로 해결되는 이러한 형태는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될 게 이 형태라고 그랬어? 완전 제곱식 두 개 만들기. 그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했지, 우리가 연습할 때?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우리 표준화를 거꾸로 간다 그랬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우리가 중3 때 연습하던 거 이거잖아. 여기 들어갈 거. 반의 제곱. 그치? 절반 하면 2분의 3, 이거의 제곱은 4분의 9.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 이젠 거꾸로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이거 연습하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여기 어쩌구의 x래. 이런 거지.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반의 제곱이 이 과정이었으면 얘를 뒤집는 과정이니까 제곱을 뒤집으면 루트라고 그랬지?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 다음에 반은 2배 하면 되잖아. 그치? 이 과정을 거꾸로 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봐. 얘를 고정시킬 거야. 얘를 변화시킬 거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얼마? 1에다 루트 씌우면 1이지. 그 다음에 걔를 2배 하면 2.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 그럼 둘 중에 선택 문제가 남는데 그거는 뒤에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걸 신경 쓰면서. 그럼 얘는 x의 4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냐 플러스 2냐가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2x 제곱을 택하는 게 좋지. 그래야지만 뒤에가 얘가 나오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지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 그렇지.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한 번 더 해주고 빼주고.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해볼게. 그러면 요거 나오지. 한 번 더 해주면 그 다음 빼주면 얘 빼주시면 마이너스 x 빼기 1 이거 나오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합차잖아. 더해주고 빼주고. 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고 지금 문제는 내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여기에서 근 몇 개 나와? 2개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근 2개 나오겠지. 그것들의 곱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먼저 쳐다봅시다. 요거의 두 근의 곱은 얼마? 요 놈분의 요놈이지. 마이너스 1.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은 요 놈분의 요놈이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1. 곱해주시면 1.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반드시 알아야 돼. 거기 989번도 같은 취지야. 989번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내신 9번까지 우선 해봅시다. 유형 9번. 그리고 잠깐 초콜릿 딸게. 유형 9번은 내신에만 나오는데 얘가 근데 단골 문제야. 이상하게. 봐봐. 모의고사는 절대 안 나오거든. 왜냐면 얘가 교과 과정이 좀 벗어난 애라서 안 나오는데 유독 내신만 아주 학생들이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 봐봐. 유형 9번을 가지고 예를 들게. 얘는 문제의 딱 특징이 보여. 봅시다. 993번.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은 0. 이거지. 이게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4차 방정식 풀이가 뭐였지?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는 건데 상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1 집어넣어도 0 안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이 안 나와. 그렇잖아.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 1 빼기 4 빼기 10 빼기 4 플러스 0 나와? 안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이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방법은 근해 공식밖에 없어. 원래는 근해 공식밖에 없는데 얘는 특이하게 풀 수가 있어. 아주 특이한 경우지.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봤을 때 그 데칼코마니 아니 너희들 미술 시간에 좌우 대칭. 딱 여기 특징이 뭐냐면 개수가 좌우 대칭이야. 아, 그지? 그러니까 개수가 대칭인 형태야. 특징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상반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서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냐면 개수가 이렇게 대칭형일 때 예외적으로 풀 수가 있어. 원래는 근해 공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는 근해 공식 안 해오니까 절대 우리가 못 푸는 케이스인데 예외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해법은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스타트가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스타트야. x제곱. 형태를 좀 변형을 시킬 건데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역수 형태의 얘를 t로 치환이지. 요게 내 핵심적인 내용인데 봐봐.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얘들아. x라고 하는 건 문자잖아. 문자. 미지수 x로 나눌 때에는 우리가 항상 분모에 내려갈 놈이지. 그럼 뭘 신경 써야 된다?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따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봐. 너희들 고등학생 냈으면은 이거 봐. 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거 방정식 풀 때 양변을 x로 나눴어. x 마이너스 5는 0이고 그러면 x는 5다. 아, 잘 풀었다. 이러니? 아니잖아. 어디가 틀렸어? 이거 어디가 틀렸어? 여기서 틀린 거잖아. 내가 양변을 x로 나눴잖아. 문자로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니? 0이 될 가능성. 부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0이 될 가능성 무조건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틀린 풀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니? 얘를 x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x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5가 될 수도 있고. 문자로 나눌 때는 항상 고등학생은 뭘 신경 써야 돼? 0일 때 0이 아닐 때 신경 써야 돼. 답안지 쓸 때도.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식 답안지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건데 스타트는 뭐가 되냐면 x가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0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 x가 0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집어넣어 볼게. 빵빵빵빵 1이 0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x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지. x가 0이라면 뭐가 되냐면 1이 0이다. 이게 나와. 말이 안 되잖아. 1하고 0이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중화식 답안지 나왔을 때 스타트는 뭐냐면 x는 뭐가 아니므로 0이 아니므로 이거가 들어가야 돼. x가 0이 아니... 어이구 코피하네? 화장실 갔다 와라. 코피한다 갑자기. 찬물로 해야 돼. 찬물로. 봐봐. 그래서 x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공부하느라 요즘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힘든 거야?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그치? 봐봐. x가 0이 아니니까 나눠볼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x제곱 되지.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여기 x분의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분의 1 됐니? 여기까지. 내가 지금 얘가 스타트야. 근데 요게 근데 어찌 보면은 요 방정식의 풀이법이야. 근데 얘가 내신에서 정말 잘 나와. 학교생들이 엄청 좋아해. 왜냐면 특이하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게 뭐였니? x 더하기 x분의 즉 역수 관계인 애를 치환할 거야. 그러면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둘둘 짝을 지어야 되는데 요거 짝 지으면 찰수 같지? 얘 짝을 지어볼게. 그러면 얘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x제곱분의 1 요거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로 묶어봅시다.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빼기 10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우선 보기 좋게 이렇게 다듬었어. 내 목표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할 거거든? 그럼 얘들아 요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웠지? 곱셈 공식에서 이거 어떻게 됐니? 적어볼까? 곱셈 공식 우리 x제곱분의 1 얘는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해서 못 빼주면 돼?
2. 기억나? 곱셈 공식 변형.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를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빼기 1을 여기다 적을게. 4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2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에 의하면. 맞니? 그런 다음에 얘를 치환한다 이랬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치환 들어갈게. 요놈을 t로 봅시다. 얘를 t로 봅시다. 그러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12는 0. 이수분할이네. 6, 2, 10이지. t 빼기 6하고 t 플러스 2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t가 6이거나 마이너스이지. t는 누구였어? 우리 해석을 하면은 첫 번째는 t가 6이야. x 더하기 x분의 1이 6이거나 혹은 두 번째 t가 x 더하기 x분의 1이거든. 얘가 얼마거나 마이너스 2거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할 거는 무슨 값? x값들을 찾아야지.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뭘 묻는 거니? 가장 큰 근하고 가장 작은 근? 그럼 여기서 양변을 x 곱해볼게.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은 0. 여기서 근 구해봅시다. 인수분해 간다네? 근의 공식. x는 짝수근의 공식 쓸 거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유놈이니까 1 2 루트 2. 두 개의 근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곱합시다. 플러스의 2x의 플러스 1은 0이지.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x가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지. 됐니? 마이너스 근이 하나가 아니야. 중복된 근이란 얘기야. 그치? 됐어? 그럼 근을 4개 모두 찾았고 지금 문제가 가장 큰 애하고 가장 작은 애 각각 구해봐라. 가장 큰 애 누구니? 가장 큰 애는 3 플러스 2 루트 2. 얘가 제일 크겠지. 제일 작은 애는 3 마이너스 2 루트 2하고 이 마이너스라고 누가 더 작을까? 이거 비교 한번 해볼게. 이거 대수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 루트 2 값 대략 얼마? 루트 2 1.4. 우리 당연히 대략적인 값을 알아야 돼. 루트 2는 대략 1.4. 루트 3은 얼마? 대략 1.7. 루트 5는 대략 얼마? 2.2. 그 세 개는 반드시 알아야 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우리가 대략적인 값을 계산할 때 얘는 1.4 정도로 계산하지 1.414 이렇게 나가니까 루트 3은 얼마? 1.7 정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지? 루트 5까지는 알아야 돼. 2.2 정도. 그지? 대략적인 이 세 개 값은 무조건 알아야 돼. 고등학교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대수 비교를 할 건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1.4야. 2배 했네? 2.8이지. 그럼 3에서 2.8 빼면 얼마? 0.2 정도. 맞아? 그러니까 얘는 0.2 정도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얘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란 얘기야. 그럼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다는 거야.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다시 한번. 제일 큰 놈과 작은 놈 구하래. 큰 놈은 확실히 얘야. 그렇잖아? 근데 제일 작은 놈이 3 마이너스 2 루트 2하고 이 마이너스라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이 루트 2 값도 대략 알고 있어야지. 얘가 대략 얼마? 1.4니까 걔를 2배 했으면 2.8. 3에서 뺐네? 0.2 정도. 얘는 0보다 큰 놈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는 누구?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그래서 답이 나왔어? 그럼 뭐냐면 가장 큰 애가 알파, 가장 작은 애가 베타야. 둘을 더하래. 이거 더하라 이거지. 최종 정답은 2 플러스 2 루트 2. 답 걸 수 있겠니? 이렇게. 얘가 내신용으로는 상당히 잘 나와. 왜냐면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조리제법만 쓰는 거는 너무 싱겁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수하잖아. 이제 특수한 모양새 자체가 딱 보면 알 수 있어. 데칼코마니 떠올리면 돼. 개수가 좌우 대칭형이다. 그러면 해법이 뭐였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치환할 수 있는 요거를 치환하는 형태로 나온다. 요거만 좀 기억하자고. 되겠니?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어? 아마 다음에 우리가 복습시험 볼 때 이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구경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뭐 새로운 학생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복습시험을 안 본 거야. 그지? 이참수 너희들.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거기 유제들 많으니까 집에서 숙제 한번 다 해보시고. 근계수 관계를 하고 좀 끌었다가 갈까? 유형 10번까지. 유형 10번 잠깐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야. 거기 유형 10번 보시면 유형 10번에 거기 박스 안에 좀 뭐가 요약이 돼 있지? 그 3차 방정식 한번 적어볼게. 좀 괜찮았어. 근과 계수의 관계. 봐봐. 3차 방정식 써볼게. 이런 게 3차 방정식이지. ax의 세제곱에 bx의 제곱에 cx 플러스 d는 0. 여기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 근은 무조건 3개라고 그랬어.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세근의 합하고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름 붙입시다. 그럴 때 첫 번째는 세근의 합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끼리 곱. 그거의 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근의 곱. 요거거든. 그래서 결론부터 적으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돼. 그래서 결론부터 적었어. 결론부터. 그럼 우리가 기억할 때는 내가 2차 하시도 한번 얘기했는데 근계수 관계는 항상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부터라고 그랬지. 맞불마.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부터 출발이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놈분의 이놈. 두 개끼리 곱은 곱의 합. 이놈분의 이놈.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이놈분의 이놈이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증명해볼까? 증명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지. 봅시다. 그러면 봐봐. 요거에 세근이 얘가 나왔다 얘들아. 세근이 얘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 알파 베타가 한번 나오지? 근이 요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 아니야? 최고차 계수는 당연히 얘랑 맞춰야 되니까 A겠지.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니?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려면. 맞아? 그럼 거꾸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돼야지. 요거 전개합시다. 얘들아, 요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한방 전개 공식 외웠잖아, 열심히. 우리 첫 시간에 이거 기억날까? 이거 전개하는 공식 x의 세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우리 곱셈 공식이야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까지. 되니? 여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요거 곱셈 공식. 잘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앞에 찾아보면 있어? 내가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때. 중요하다고. 봐봐. 그러면 얘가 바로 얘가 돼야 돼? 계수 비교하면 되는 거야. 봐. 얘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럼 AX의 세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분배가 될 거 아니야?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의 X 제곱이게 되지. 그럼 여기서 봐. 얘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얘가 돼야 되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되냐면 얘가 B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B. 요 놈이 플러스 B가 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고. 계수 비교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이거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당연히 이해는 해야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얘들아, 이거. 기본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세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끼리 곱의 합은 A분의 C.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항상 스타트는 맞불마. 항상 마이너스부터. 그치? 근계수 관계는 4차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 3차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대학 갈 수 있어. 이제 봅시다.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들 좀 몇 개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는 내 곱셈 공식 변형이 조금 어려우면 놓칠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만 해보자면 998번이 좀 많이 나왔던 거지. 998, 999. 내가 998번을 한번 하고 요거 하고 좀 쉴 시간 줄게.
아니, 내가 근데 유튜브 거기 수업 올리는 거 영상을 그냥 아무런 뭐 제약 없이 해놨거든?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몇백이 막 떠. 너희들의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검색하면 일부, 막 외부생들도 볼 수 있나 봐. 뭐 이렇게. 뜨나 봐. 예전 안 그랬는데? 영상을 내가 좀 지웠어야 되는데. 예전 걸 막 안 지우고 막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영상 개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막 조회수가 몇백이 막 뜨는 거야. 너희들이 분명히 클릭했을 리가 없단 말이지? 그지? 그 유튜브 것도 막 설정하는 게 있니? 뭐 구독자로 제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게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있니? 모르니? 너희들도 모르니?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보자.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998번 998번 얘가 그나마 좀 많이 나왔지. 998번 갑시다. 3차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시면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6이지.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래.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그럼 이거 예전에 한번 이런 거 한번 했었는데 문자가 두 개보다는 하나가 더 편하잖아.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자를 줄일 수 있다 이랬지. 우리가 봐. 요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우리가 근기수관계 적용시키려면 항상 옆에다가 근기수관계 적어볼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런 분해하니까 얼마? 3.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 얘는 마이너스 1. 그렇지?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6. 얘 적어놓고.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얘를 그냥 무조건 전개하니? 아니라고 그랬지? 문자를 줄인다.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줄인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 총 넘기면 되지? 3 마이너스 감마로. 그래서 이걸 우선 다시 적으면 얘는 3 마이너스 감마.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얘만 넘기면 되지. 3 마이너스 알파. 얘는 3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한방전개. 곱셈 공식이 잘 돼 있어야 돼. 이거 한방전개 어떻게 하니? 이걸 한방전개 못하는 학생들은 이거야. 봐봐. 이거 한번 적어볼게. 우리 첫 시간에 x-a, x-b, x-c. 이거 한방전개 어떻게 해? 곱셈 공식.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x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a, b, b, c, c, a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a, b, c.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곱셈 공식이잖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똑같은 구조 아니야? x 자리에 지금 3 들어간 거잖아. 얘랑 비교 한번 해봐. 틀린 그림 찾기. x 자리에 3 들어갔고 a, b, c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갔어. 그럼 얘 전개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에. 3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3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에 3. 됐니?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알파 베타 감마. 내가 지금 한 거는 얘 그대로 끼워 맞추기 한 거잖아. 이 x 자리에 3 들어간 거지. a, b, c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 들어간 거잖아. 똑같잖아 구조가.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지. 이거 얼마? 3. 사라지네. 얘가 사라지네.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마 1. 얘 얼마? 마이너스 6. 그럼 답이 나오지? 그럼 이거 마 3이 될 것이고 얘가 플러스 6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 나오겠네. 구도사하게 좀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앞에 곱셈 공식부터 뭔가 허술하게 돼 있으면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채워나가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만약에 이게 암기 안 됐어? 지금 외우면 되는 거야. 아, 지금 막 이걸 까먹었다고, 아, 다시 곱셈 공식부터 가야지. 다시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채워나가면 되는 거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은, 우리 이제 완주하고 나면은, 그치? 이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너희들 공수 2도 해야 되잖아. 공수 2가 공수 1보다는 훨씬 어려워.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방학 2월까지 지금 좀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좀 급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 나오지도 않는 다항식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죠. 다항식 뭐 나와봤자 세 문제 아니니. 좀만 모르면 다시 앞으로 오고, 좀만 모르면 앞으로. 그 짓거리 좀 하지 말자고, 제발. 제일 안 중요한 다항식만 그냥 박사 수준이야, 거의 뭐. 그치? 정작 중요한 뒷부분은 하나도 몰라. 2차 함수 뒤로부터. 실제로 중요한 건 거기잖아. 2차 함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2차 부등식. 거기가 이제 공수원의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 내용은 백지야. 그치? 그러지 마시고, 크게 돌려야 돼. 잠깐만 끊었다가, 나머지 진도 좀 보도록 합시다. 좀 졸린 사람 잠 좀 깨시고. 배터리가.